반갑습니다. 슈리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분석 특강 1교시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번.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 중 일반적으로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1번 자녀의 결혼, 2번 배우자와의 사별, 3번 부부간의 성적 관심 저하, 4번 자녀의 배우자와 고부간 갈등, 5번 형제 자매 간의 유대관계 감소. 정답은 2번 배우자와의 사별입니다. 자, 노년기가 되면 많은 가족관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변화 중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즉 극복하기 힘든 상황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가장 극복하기 힘든 건 사실 죽음의 상황이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극복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죠. 자, 배우자가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스트레스와 상실감 이런 것들이 오래 갑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 쉽게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만 더 알아둘게요.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배우자와 사별을 하면 맨 처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뭐죠? 그렇죠. 상실감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적응 단계니까 상실감에 슬퍼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단계죠?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씩씩하게 이겨내는 단계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상실감, 비통하고 슬프고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혼자로구나. 세 번째, 이러한 삶을 극복하는 것.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외우는 방법, 상이 정말 개 같더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자녀가 결혼하면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지는 않아요. 자녀가 결혼하고 떠나면 처음에 외롭죠. 하지만 그 생활을 또 즐길 수도 있답니다. 혼자 된 생활들을. 자, 3번에 부부간의 성적 관심이 저하되면 속상하겠죠. 하지만 죽음만큼 괴로운 상황은 아니겠죠. 4번에 자녀의 배우자와 고부간 갈등 그랬는데 요새는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가 별로 없죠. 같이 안 살면 부딪힐 일이 별로 없죠. 고부간 갈등이 예전에 비하면 월등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 그럼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죽음보다는 아니다. 자, 5번의 형제자매 간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형제자매가 함께 겪어내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어가며 유대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 마련이지만 또 물론 이렇게 유대관계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슬프겠지만 이런 사별만큼 슬프지는 않다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문제 2번. 학대받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숙식과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번 정신요양시설, 2번 주간보호센터, 3번 사회보장정보원, 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너무 쉬웠죠? 자, 우리가 시험 문제 풀다 보면요. 문제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너무 고마운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 학대받은 노인을 하고 나왔잖아요. 일정 기간 보호하며 숙식과 하고 나왔어요. 자, 보호하고 숙식을 해결해 주는 곳 어디예요? 쉼터죠.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잠잘 곳, 먹을 것 주는 것. 그 가출 청소년 쉼터죠. 그 다음에 갈 곳 없는 아동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아동보호 쉼터잖아요. 그쵸? 이렇게 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요. 보호와 숙식 해결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걸 제공한대요? 학대받은 노인한테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쉼터에서는 단순히 잠만 재워주고 밥만 먹이는 건 아니죠. 학대받으신 어르신을 모셔왔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치료해줘야겠죠. 그러면 의료비가 들어갈 건데 기본적인 의료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대받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상처받고 아플 거예요. 그래서 뭐를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누가 운영을 할까요? 네, 요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산하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두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1번부터 보자면 정신요양시설, 우리 책에서 본 바가 없죠? 책에서 본 바가 없는 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양시설은 봤지만 요양원, 하지만 정신요양원은 우리 못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 치매안심센터하고 많이 붙어 다니는 용어지만 우리 책에 나오지 않았어요. 답이 될 수 없겠죠? 사회보장정보원은 책에 나오기는 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주간보호센터는 뭐 하는 곳이죠?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 어르신들 모셔다가 식사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흔히 말해서 어르신들의 유치원 같은 노치원이라고 하죠. 그런 곳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3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치매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번 노인 요양시설, 2번 치매 안심센터, 3번 노인 종합복지관, 4번 노인 의료 나눔재단, 5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답은 2번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자, 이 문제도 선생님들 문제 속에 답이 있었네요. 보기에 치매 조기검진,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치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 문제는 찍어서 맞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치매 안심센터를 찍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죠? 치매 초기 상담과 치매 조기 검진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들? 치매는 초기에 발견했을 때 치료의 효과가 가장 좋죠. 즉, 빨리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좀 더 질 높은 삶을 오래오래 사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조기에 검진하고자 매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로 사례를 관리해주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며 그리고 치매 단기 쉼터나 아니면 치매 카페 같은 거 운영한다고 배우셨죠? 네, 이런 일들,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나올 거다 했는데 30회 때 드디어 나온 겁니다. 이 치매 안심센터가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종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4번.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부담률, 2번 수급자 희망급여, 3번 이용 가능 한도액, 4번 장기요양 서비스 목표, 5번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선생님들 등급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등급을 인정받았어요. 그럼 뭘 준다 그랬죠? 첫 번째, 장기요양 인정서를 준다. 그리고 두 번째,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준다. 세 번째,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준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공단에서 줍니다. 그럼 각각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 3번 중요도 떨어지고요. 1번, 2번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큰 차이점이 뭐냐? 자,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인 부담률 몇 프로니? 돈과 관련되어 있죠?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수급자 희망급여. 자, 돈을 산정하려면 수급자가 어떤 급여를 희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설급여를 희망하는지, 재가급여를 희망하는지, 즉 요양원에 갈 건지, 아니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을 건지를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딱 적어 놓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거다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줍니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한도액은 월 얼마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4번에 장기요양 서비스 목표하고 나와 있는데 이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요.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문제는 씹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옷을 혼자 못 입으시면 옷을 입는 것을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서 문제와 서비스의 목표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영역, 그런 것들이 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페이지 찾으셔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장기요양 인정서의 양식을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바로 이것이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 항목에 뭐가 써져서 나오냐면 어르신의 이용할 급여가 시설급여인지 재가급여인지 적혀져서 나옵니다. 양식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주변 정돈, 2번 생활상담, 3번 물리치료, 4번 구강관리, 5번 이동도움. 정답은 1번 주변 정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표가 우리 책에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뭐가 있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및 주변 정돈. 요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외우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죠? 제가 암기 팁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강 큰 남자 시리즈죠. 남편이 부인에게 아니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맨날 놀기만 하고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 강 큰 남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분들이. 내가 노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일상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나의 일상이다.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자, 그리고 이 청소에는 주변 정돈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변 정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생활 상담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요것은 정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 3번 물리치료 나왔죠? 치료나 아니면 훈련이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자, 네 번째에 구강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도움을 주는 것, 요 두 가지는 어디에 해당되죠? 아주 제일 많이 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자, 문제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물어볼 때도 있지만 정서 지원 서비스를 물어볼 때도 있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물어볼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되셨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30회 기출 분석 문제풀이 1교시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